시장이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되는 모습이었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도 물론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이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이 많았어요.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상승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시장의 긍정적인 그런 재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종목별, 섹터별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상대적인 그런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죠. 자, 요거 지금 미국 시장은 좀 하락했는데 미국 시장부터 일단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자, 미국 시장은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하면서 음선이 좀 크게 나면서 거래량도 되게 터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조금 걱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 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나 아니면 옵션 만기, 반기 말 이럴 때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요. 그래서 매도하려는 사람들 그동안 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차익 실현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온 하락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중반 이후로는 미국 시장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목요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반장만 해요. 1시까지만 하고. 그리고 목요일은 휴장.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기념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낀 경우 있으면 거의 놀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쭉 다 연달아서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 장이 지나면 내일은 또 그 휴장 전이니까 조금 한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뚜렷한 그런 방향성 없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오늘 약간의 좀 차별화가 나오면서 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았는데, 자, 지금은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게 지나고 나면 종목별로 속속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지금은 실적 발표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피 시장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분차트를 좀 열어놨어요. 자, 아침에 이때 좀 쭉 한번 밀었죠.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요거 전부 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장난입니다. 외인들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종가에는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이때 장 초반에 한 4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이들이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더 많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막 물량을 막 쏟아부었다가 그다음에 또 들어올렸다가 좀 이게 지금 이 미결제약정이 28만 계약이 좀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막 이렇게 베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인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좀 뺐다가 이렇게 들어올려서 이때부터 계속 2800포인트 근처에서 매매 공방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치고받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 현물 시장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고 선물 시장에서 매수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은 2800을 놓고 막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오늘 종가에는 일단 돌파를 하고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이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100점짜리 그런 차트는 아니죠. 자, 보시면 여기서 행보하면서 되게 좀 지지받아주면서 잘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요게 약간 2% 부족합니다. 거래대금, 밑에 있는 건 거래대금인데요. 자,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늘어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요 거래대금이 조금만 좀 늘어준다라면 저걸 전고점을 좀 수월하게
돌파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하는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내일장도 보실 때 야,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이게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뭐 조금 좀 어렵겠다 요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거래량만 좀 요렇게 더 붙어줬으면 여기서 시원하게 돌파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래 대금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조금 내일장이라도 좀 더 챙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엇갈렸는데요. 현물 시장에서는 조금 뭐 그렇게 큰 수급은 없었어요. 자, 외국인들 630억 정도 매도했는데 그 전에 매수한 게 있으니까 뭐 한 4일 연속해서 굉장히 좀 강한 매수 1조 좀 넘게 매수했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634억 정도 매도한 건 요건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또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은 오늘 여기 한 1878억 정도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 초반에 4천억 넘게 팔았어요. 4천억 넘게 팔았다가 처음에는 뭐 출발할 때는 한 1,000억 남짓? 1,000억도 안 됐었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3천억 이상 쏟아붓더니 그걸 또 다시 다 사들이고 1,800억 정도 순매수로 바뀐 겁니다. 요런 걸 보면 이들은 그렇게 크게 지금 어떤 방향에 배팅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단기 매매에 좀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옵션 수급을 잘 안 보는데 오늘은 조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수급 요거는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뭐 콜옵션 쪽은 볼 거 없습니다. 21억 외국인들 매도 쳤으니까. 자, 풋쪽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만기 지나고예요. 만기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한 137억 정도 풋 매도를 쳤습니다. 풋 매도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주가가 위로 올라오거나 옆으로 기거나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입니다. 최소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 수급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건 또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 대한 걱정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아도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 거래 대금이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만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어닝 시즌으로 접어드는 구간입니다. 자, 실적 호전주들 이런 쪽으로 조금 압축 투자를 하신다라면 좀 좋은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 부분 조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박스권 하단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여기 지금 거의 전저점 근처에서 나오는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추가 반등 가능성 거기 무게를 두고 보시고요. 자, 근데 요게 추가 상승이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똘똘 뭉쳐 있죠. 지금 여기 20선, 60선, 120선, 240선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지금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평선이 이렇게 흩어지면 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어디론가 또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동평균의 기본적인 성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거의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여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 좀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이번 주 시장만 봐서는 여기에 조금 걸리는 자리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62평선 자체가 파란 선입니다. 강하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2평선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 요거 저항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 저항에 조금 주의하시고요. 이쪽에서 지수가 62평선 근처까지 갔는데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단기간에 좀 이렇게 올랐다.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종목별로는 좀 이렇게 차익 실현도 병행하는 뭐 그런 매매가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코스닥 수급이 조금 좀 오늘 저 추가 반등 가능성은 여기서도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137억 매수했는데 이거 장중에는 매도했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안 보던 거 조금 많이 봐드리는데 자, 코스닥 선물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150 선물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많이 샀죠. 뭐 기껏해야 몇백억 정도 이 정도 매매를 하는데요. 오늘 1448억을 샀습니다.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매수하고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좀 매수하고 기관들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자, 수급 상황은 추가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뭐 오늘 이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좋았었죠.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가 계속해서 올해 봄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9월 달에 여러분들 금리 인하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다에 한 표 겁니다. 왜? 지금 모든 게, 그쪽에다 타겟을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지수 자체도 지금, 지표 자체도 물가 같은 것들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앨런 장관의 발언, 그리고 파월 의장의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 이런 것들 이렇게 고려를 해본다라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재선할 가능성이 주식시장도 좋고 경기도 좋아야 재선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근데 그렇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수혜를 좀 볼 거고요. 금요일 날 저도 장중에 10시부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그 대선 토론하는 걸 좀 실시간으로 좀 봤었는데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좀 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데요. 이게 미국 대선 토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이든이 어떤 얘기를 하면 트럼프는 딴 얘기를 합니다. 딴 얘기를 하고, 비슷하게 욕도 하고, 그리고 건강 얘기나 하면서, 나 골프 진짜 잘 치는데, 골프는 머리도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지 잘 친다. 바이든 당신 잘 못 치지. 그러니까 바이든 나도 잘 친다. 그런 얘기나 하고요. 근데, 대선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도 확실하게 좀 이긴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과거에 대통령 할 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좋았어요. 왜? 트럼프가 약가를 좀 내려라 그랬는데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다 수입해와갖고 진짜 싸게 막 뿌릴 거야. 이렇게 거의 공갈 협박. 이렇게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게 된다라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차트 지금 열어놓은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미국에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는데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있죠. 생물보안법. 자, 요게 중국 제약바이오 쪽을 완전히 좀 중국 쪽을 배제를 시키려는 그런 법안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잠재적인 그런 경쟁 상대라면 우시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 우시바이오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걸 막아준대잖아요. 우리 미국 쪽에서 좀 중국 견제하면서 덕보는 부분들이 간혹 좀 있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는 내년에 5공장을 완공을 할 것 같아요. 4공장을 작년에 6월 달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월 달부터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 실적이 좋았고 올해는 이 4공장이 1년 내내 돌아가잖아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 내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았고 내년에 이 5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 78만 4천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60만 4천 톤인데 4공장까지만도요. 자, 그런데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압도적인 글로벌 1위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자, 여기 88만 원. 이때 과거에 이때 언제쯤에 추천을 해드려갖고 이 삼성바이오도 뭐 거의 한 20%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 일단 뭐 88만 원 찍고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다가 지금 여기서 전저점 쌍바닥 근처에서 양산을 강하게 뽑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삼성바이오 같은 로직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차분히 또 모아서 계좌에 좀 넣어 놓으신다라면 아마 올해 연말에 계좌를 보면 조금 흐뭇한 뭐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툴젠입니다. 제가 툴젠을 몇 번 좀 꽤 많이 이 시간도 그렇고 다른 프로에서 그렇고 꽤 많이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툴젠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그 크리스파 카스9 3세대 유전자 가위 이 특허에 대한 분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기술이냐 하면 엄청난 기술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FDA에 승인이 난 약이 카스갭이라고 요게 겸상적혈구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적혈구가 원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변형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요게 미국계 흑인들한테서 주로 생기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흑인들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한테 많이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체가 면역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적혈구가 이렇게 된 분들은 말라리아에 걸리질 않아요. 근데 지금 뭐 미국에서 말라리아 걱정보다는 이건 잘못하면 겸상적혈구 증후군 같은 경우는 빈혈이죠. 빈혈이 와서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자, 요거도 지금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에서 유전자 가위로 만들어서 승인이 난 게 있어요. 그리고 한 몇 달 정도 전에 그런 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고지혈증 있잖아요. 뭐 고지혈증은 흔한 병이죠. 이거를 이 유전자 가위로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요. 자, 요거를 간에 있는 ACSK9이라는 A진가 C인가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의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근데 요런 유전자가 이 우리 몸에서는 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이 피 속에 있는 그런 고지혈증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잖아요. 그 녹질 않아서 기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애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 유전자가 그거를 만드는 성분을 억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수액으로 이렇게 좀 맞았는데 한 번이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전자는 우리 프로그램은 뭐 001, 뭐 101, 뭐 이렇게 0하고 1로 구성해서 이런 프로그램들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유전자는 A, G, T, C, ATGC 요렇게 요 4개의 염기서열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TGC 요게 정상 염기라면 여기서 변형이 오면 뭐 어떤 병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라내고 정상으로 갈아 끼워주면 되는 거죠. 그 고지혈증 치료제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G가 들어갈 자리에 뭐 이게 염기서열이 이렇다 치고요. G가 들어갈 자리에 이걸 잘라내고 A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제하는 유전자, 이걸 활동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 속에 피가 좀 맑아지고 이 고지혈증이 치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활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정말로 무궁무진한 그런 활용 분야가 있는데 뭐 유전병 같은 것들 지금 못 고치는 것들 다 이걸로 고칠 수 있고 또 우리 암도 마찬가지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로 의해서 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죠. 그런 거 대부분 다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식물 같은 데는 우리 식량난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뭐 기후 변화에 강한 식물들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또 이 툴젠에서 만든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콩을 만들었는데 식용유, 그러니까 콩기름보다 올리브유가 훨씬 비싼데요. 거기에는 뭐 올리브유에 있는 좋은 성분 이런 게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서 비싸다 그래요. 근데 요거를 유전자를 교정을 시켜서 그 좋은 성분을 올리브유에 있는 성분, 그거를 훨씬 더 많은 콩을 개발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특허 분쟁이 있는데 지금 CVC, 그다음 브로드. 자, 이 CVC는 노벨상을 받은 그룹입니다. UC 버클리 그쪽인데요. 그리고 이 브로드 연구소는 하버드 대학하고 그다음에 MIT 공대가 같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예요. 이들 둘이서 준결승하고 있습니다. 이들 둘이서 준결승하고 있고 결승전에는 툴젠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1차는 브로드가 이겼어요. 자, 근데 최후 변론을 지난 5월 달에 변론을 했습니다. 최후 변론을 5월 달에 했다라는 거는 결과가 나오는 게 그렇게 크게 많이 오래 남지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1차에서 브로드가 이겼기 때문에 브로드가 이길 확률이 뭐 한 75%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브로드가 이겼을 경우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또 굉장히 깊어져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확률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브로드가 이길 확률이 75%. 브로드가 이기면 툴젠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유전자 가위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품목이 한 80개 정도 품목이 돼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툴젠에다가 로얄티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CVC가 이기면 좀 피곤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75%의 확률이라면 어느 정도 계좌에는 담아볼 만한 거죠. 단 25%의 안 될 확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몰빵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툴젠이라는 종목은 꼭 한번 깊숙하게 공부해 보십시오. 수박 탈기로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유전자 뭐 이런 쪽들도 보면 그런데 유튜브 같은데 이런 데만 찾아봐도 뭐 상식선에서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한번 깊숙하게 공부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섹터는 방산 섹터 한번 볼게요. 자, 방산 섹터가 오늘 종목별로 좀 차이가 났죠. 자, 이 LIG 넥스원은 1,000원 올라서 끝났는데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은 좀 하락했습니다. 자, 요거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매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20만 원 넘었을 때 목표가 22만 5천 원 드렸었죠. 오늘 그거 돌파를 하더라고요. 목표가를. 야인시대 또 리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2만 5천 원 넘어가길래 저때 작년에 여름에 산 거 7만 원대 산 거, 그 다음에 작년에 가을에 산 거 이거는 더블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원금 회수했습니다. 여기서 산 거는 원금 회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매수한 거, 4월달 이때 매수한 거 이거는 절반을 일단 정리를 했어요. 절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왜 그냥 냅뒀냐. 아직 남아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 시간에. 비궁, 지금 림팩 군사훈련 하고 있을 텐데, 비궁 실사격 있고, 그 다음 7월 말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때문에, 절반은 일단 아직 냅두고 있으니까 시청자님들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하나오션을 조선주로 안 보고 방산주로 봤습니다. 왜? 미국 MRO 시장에 진출을 할 것 같아요. MRO라는 거는 방산 유지 보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시장이 연간 20조 규모가 됩니다.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이 MRO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커질지 몰라요. 물론 현대중공업에서도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 해군 장관이 요청을 했어요.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야, 우리 좀 이런 거 좀 우리가 조선 영향이 안 되니까 니들이 좀 와서 해줘라라는 거였습니다. 중국이 구축함 같은 것들 많이 찍어내니까 미국도 그만큼 위협을 느껴서 우리나라 조선소들하고 합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방산주로 보시고 또 그 MRO 시장, 미국 시장 진출하는 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들 전체적으로도 실적 되게 잘 나오죠. 하나오션도 오늘
뭐 2조 1천억 정도 좀 넘는 그 정도의 대규모 수주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 실적에 계속 쌓여갈 거예요. 하나오션 방산주들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보시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조선주로 보지 마시고 방산주 섹터로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말씀드렸듯이 주 중반 이후에는 미국 시장이 부재합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당분간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부터 실적 시즌이 쭉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나왔던 시장처럼 종목별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이 하실 일은 실적 호전주를 선침해하는 겁니다. 실적 호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오늘도 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요것만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 실적 호전주 따로 챙겨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저녁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